KF-21 전투기의 대량 생산은 중국을 극도로 화나게 한다. 왜?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2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비행 시험은 2026년까지 계속된다. 이후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이날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천기지 등에서 KF-21 비행 시험이 이뤄진다. KF-21 비행 시제기 6대가 약 2,000여 회에 걸쳐 비행한다. 통합시험팀, CTT, 과 공군, 개발업체 등이 비행을 주관한다. 시험 비행 조종사는 공군 조종사와 체계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조종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비행시험 때 확인할 내용은 항공기 안전성 확인, 고도속도 기동 능력 확장, 비행 성능 조종 특성 항공전자 세부 계통 검증, 중거리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발사 시험 등이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내년 후반기에 내려지고 사업 종료일은 2026년이 될 예정이다. 추가 무장 시험, 블록은 2026년부터 이뤄진다. KF-21은 이번 첫 비행 때 미티어, METEOR,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한 무기다.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는 200km 이상이다. 아시아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쓰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KF-21에 장착될 공대지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2차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다. 이 미사일은 적의 대공 위협 지역에서 벗어난 원거리에서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로 개발된다. 군은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 마하 2.5, 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KF-21에 장착할 계획이다. KF-21 대량 생산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뤄진다. 현재 계획된 생산량은 120대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공군 장기 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부문장 류광수 부사장은 지난 2002년 TO12 꿈을 이뤘고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 며 이는 국내외 수많은 개발 엔지니어와 숙련된 생산 인력의 피와 땀이 배인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류 부사장은 오늘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비행이 끝이 아니다. 라며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완벽한 보라매를 만들기 위한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첫 비행 앞둔 KF-21 전선 길이만 32km, 세계 8번째 초음속 개발국 도전. KF-21 전투기 1대에 들어가 있는 전선 총 길이만 약 32km입니다. 이 중 단 한 가닥이라도 결함이 발생하면 보라매는 뜨지 못합니다. 6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고정익동 내 국내 기술로 자체 설계 제작한 기능 분야 별 지상시험 시설 현장에서 만난 고정익사업부문장인 류광수 부사장은 지상에서 각종 검사를 완벽히 마쳤다고 해도 실제 공중에서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최초 비행 시 이착륙 성공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7월 셋째, 넷째 주 최초 비행, 시속 400km, 30-40분 비행, 시제 1호 기가 사천공항 내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을 나는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의 첫 도전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 개발비만 8조 1천억 원, 2026-2028년 추가 무장 시험비만 7천억 원 등 연구개발, R&D 비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의 승패를 가를 최초 비행 시험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초 비행 시기는 7월 셋째, 넷째 주 사이로 정해졌다.
KAI는 당시 날씨, 비행기 점검 상태, 조종사 컨디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날짜를 택일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과 KAI에 따르면 CJ1호기는 최초 비행 시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200노트로 약 30-40분간 사천상공을 선회할 예정이다. 6일 CJ1호기 KF-21 지상활주 첫 언론 공개. 지난 6일 KAI 본사 계류장에서 KF-21 CJ1호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지상에서 주행하는 지상활주, 램프 택시 장면을 연출했다. 계류장을 한 바퀴 돌아 경납고 앞으로 향한 KF-21 위 수직고리 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졌고, 공군과 KAI 마크는 물론 KF-2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그려져 있었다. KF-21은 지난해 4월 CJ1호기 외관이 공개됐는데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선보였다. 공군 소속 조종사가 몰고 온 CJ1호기는 조종석이 한 개인 단자 형태로 제작됐다. 6호기까지 만들어진 CJ기는 4대가 단자고 2대는 후방 조종석도 있는 복자 형태다. 현재 KAI 소속 2명과 공군 소속 2명 등 조종사 4명 중 1명이 첫 비행의 조종관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초 비행 성공 첫 관문 통과에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관문 남아. 첫 번째 관문을 무사 통과하면 6대의 CJ기. 시험 비행을 통해 내년 후반기까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2026년까지 공군과 KAI 소속 4명의 조종사가 6대의 CJ기를 몰고 4년간 2000여 소티, 출격 횟수, 시험 비행을 통해 최대 속도 마하 1.8 비행에 성공해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맡은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개발 성공 및 체계 통합이다. 네 번째 관문은 핵심 무장으로 에드 등이 개발 중인 장거리공 대지 순항 미사일, ALCM, 위 개발 성공 및 체계 통합이다. 마지막 관문은 약 500대 생산이 가능한 수출 경쟁력에 달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이 양산체제에 진입할 4-6년 뒤면 ALCM 등 무장이 KF-21보 다 월등히 뛰어난 미국 5세대 전투기 F-35가 총 3,000여 대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가고 유럽의 4세대 전투기 라팔 유러파이터 등도 각각 1,000여 대 생산체제로 들어가 가격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며 KF-21은 미국 유럽 전투기들을 상대로 힘겨운 수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8년쯤이면 미국 유럽은 6세대 전투기 시대로 진입. 세계 전투기 시장 지각 변동을 고려한 치밀한 수출 전략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KF-21 500대 생산은 힘든 목표가 될 것이라며 무장 항전 레이더 능력 면에서 미국 유럽 4, 5세대 전투기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우리 공군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체계 개발 시간 단축이 열쇠. KF-21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공대공은 독일산 AIM-2000과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을 갖추며 공대지 무기는 GBU-12 등 미국 제외의 한화 LIG 넥스원의 MK-82, KGGB는 물론 방사청이 개발하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ALCM도 장착 예정이다. 블록에서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 블록에서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목표다. 블록은 약 62% 진행됐으며 앞으로 4년간 시험평가에 집중하게 된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한때 KF-X 사업 난항의 원인이 됐던 AESA 레이더는 에드가 개발해 국산화율 89%를 달성하는 등 주요 장비를 국내에서 만들었다. 어스트, EOTGP, 유스위트,
엔진, 보조 동력 장치, APU, 에도 국내 기술진 손길이 스며들었다. 보라매라 불리는 KF-21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으로 지난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 개발, 작전 요구 성능, ROC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방사청은 2015년 12월 KAI와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투자 대가로 시제기 등을 받아갈 인도네시아는 아직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한국 당국 입장이다. 3. 레이시온 KAI 폴란드형 FA-50의 팬텀 스트라이크 제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폴란드 수출형 FA-50PL 경공격기에 최신 다기능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될 전망이다. 미국 방위항공우주 기업인 레이시온 계열의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 스페이스는 폴란드 공군이 주만한 KAI 위 FA-50PL 경공격기에 다기능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를 제안했다. 다기능 레이더 부문에 있어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머는 전부터 경합을 했는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채택이 유력하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FA-50에 교체 가능하다. 앞서 군비청과 KAI는 지난 9월 16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폴란드는 2023에서 2028년에 FA-50 훈련기와 FA-50PL 경전투기 48대를 받게 된다. 내년 폴란드에 도착할 첫 12대는 공군에 인도된 FA-50 항공기와 거의 동일하고 2025-2028년으로 예정된 다음 36대는 전투 항공기 버전인 FA-50PL로 인도될 예정이다. 다목적 전투기 장비의 핵심 요소는 공중, 지상, 수중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 스테이션으로 정밀 유도무기를 포함한 많은 유형의 무장을 사용할 수 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무게가 약 60kg이고 치수가 작아 전력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 현재 폴란드가 FA-50 전체 48대 중 36대를 4.5세대 개량형으로 2025년쯤 도입할 예정이다. 수출 규모는 30억 달러, 약 4조 원. 특히 폴란드가 한국과 군 현대화 사업 협력을 확대하면서 FA-50 경공격기 등의 추가 수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폴란드군 현대화를 위한 논의하는 이 자리에 KAI가 함께한 만큼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4. 말레이 왕립공군 차세대 경공격기의 카이 FA-50 유력. 13일 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온라인은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한국의 KAI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정부 대표단을 파격해 KAI 위 사천 공장을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차세대 경공격기가 FA-50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추진 중인 경공격기 도입 사업은 총 2차로 나눠 진행되는데 각각 18대의 전투기를 교체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총 2조 원대로 알려졌으며 1차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2차 사업도 수주할 것이란 게 현지 매체들의 관측이다. 해당 사업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힌두스탄 항공, 할, 위테자스, 트자스, 튀르키예 항공, TAI, 의 휴르제트, 허레트, 러시아 아킬30, 이탈리아의 M346, 중국 파키스탄의 JF-17 등이 참여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봄에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에어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와 방산업계에서도 KAI 위 말레이시아 수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KAI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도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아서다.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뛰어난 무장 능력과 작전 성능이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FA-50은 길이 13.1m의 폭은 9.4m,
높이는 4.8m로 소형 전투기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대 속도가 마하 1.5에 달하며 최대 16,700m까지 상승할 수 있다. 특히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 정밀 직격탄, JDAM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수출 기종의 경우 연료 탑재량과 무장이 더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최첨단 AESA, 능동 전자주사식 위성 배열, 레이더도 탑재된다. 한편 KAI는 FA-50을 1000대 이상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외에도 이집트와 콜롬비아 등의 FA-50 수출을 타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폴란드와 $30억,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